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진행을 맡고 있는 임동석입니다. 8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6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여전히 순매수 이어갔지만요. 기관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없었죠. 자, 그리스와 일본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부진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역시 우리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심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 그리고 구글 중심의 기술주 반등으로 나스닥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강정헌의 3% 공략주 매매 원조죠. 장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유동성 장세에서 숨고르기 장세로 바뀐 증시의 흐름을 짚고 주목해야 할 업종을 살핍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네, 먼저 강정헌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시장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 국내 시장 코스피가 6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13.9포인트 하락한 1932.44포인트로 마감을 냈고요. 어제 하락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 또한 중국이 지난 금요일 발표한 무역 수출 흑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겨우 넘겼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수출 경기 둔화가 좀 확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6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특히 어제도 2,640억대 순매수를 이어간 모습,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2.8포인트 상승하면서 어제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이 상승을 보이면서 이 개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부분,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원선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에 테마 관련 업종 중에서는 동방성기라든가 영철강, 항선제 이런 종목들이 오른 적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정리해드리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오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 SDI를 순매수했고 이 코스닥에서는 게임빌, 메리톡스, 네오이지게임즈, 루멘스, 파트론, 슈프리마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NHN, N소프트, KT, 한국타이어, CJ제일제당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CJ5쇼핑, SFA, 네오이지게임즈, 데닉, 메리톡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코스닥에서 특히 메리톡스와 네오이지게임즈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모습을 풍기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부분이 있고 최근에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역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우지수는 38.5포인트 하락하면서 13,169.4포인트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와 네트워크 장비 회사죠. 실코 시스템즈가 좀 하락하면서 좀 하락을 좀 보인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1.7포인트 하락하면서 천상 4.1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1.6포인트 상승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 미국 시장에 좀 하락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본과 그리스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도 1.4%에 그치면서 이 예상치 2.3%를 크게 윗도는 그런 발표를 냈고요. 이 소비 부진과 엔고, 특히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일본의 GDP 성장률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특히 이제 어제 원유 가격도 0.20% 14센트 하락한 92.74달러를 마감했고요. 그 선물 가격 역시 10.2달러, 0.6% 하락한 1611.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25승 12무 9패 기록입니다. 어제 주신 선도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시초가가 3,170원이었습니다. 장중 1.7%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3,155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조정세 보였습니다만 오늘 정도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선도전기는 저 PBR 종목, 최근에 북한의 새 경영체제 도입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고 PBR 0.8배 수준이 좀
쉽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모주는 후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성은 냉매가스와 반도체형 특수가스 이런 그 CDM 사업, 생산설비의 온실가스 그 감축을 통한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세계 최초로 배출권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실현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유일의 리튬 이자전지 전해질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LG화학과 삼성 SDI 이 부분에 이제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고 이 전 세계적으로는 그 후성과 일본 업체 세 곳만 생산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가동률이 올해 7월 달부터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80%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공급처인 LG화학을 비롯해서 파나스이텍과 솔브레인 이 두 개 업체 모두 삼성 SDI의 전액 공급업체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스프 향으로부터 이제 의미 있는 규모의 공급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소재 매출액은 한 40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역시 상반기 대비해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2차 전지 소재의 매출 증가가 이 후성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모바일 IT 기기에서도 이 주요 트렌드가 이제 디스플레이 고해 해상도와 통신 방식의 LTE 전환 부분입니다. 뭐 이러한 변화가 진행될 경우에도 이제 기존 시간 대비해서 사용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이제 고용량화에 대한 이런 니즈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중대형 전지 시장의 시장 속도도 빠르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하반기에 플렉시블 제품 출시도 이제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성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후성도 이런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과 이 핵심 원재료인 성석의 수급 그리고 가격 리스크를 좀 완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에서 들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매출 1,450억, 영업이익은 58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순위 역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서 EPS가 733원입니다. 현주가 7.5배 수준이고, 일본 동종업체인 스텔라와 칸토네텐카, 이런 그 적정 밸류에이션이 보통 17배, 20배 정도 이상의 수준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컨센서스를 13배에서 PER 15배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뭐 9천원 만원대 저점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성의 목표가 손절가 등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매수가 시축가고요. 목표가 3% 이상, 손절가는 5,4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거래소 쪽이 특히나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4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1936.79 현재입니다. 코스닥은 479.15로 480선을 넘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만이 마이너스 0.15% 하락한 가운데 그 밑에 종목들은 주르륵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조금 못 미치는 소폭의 상승이고요. 자,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닝 쇼크를 겪고 있다는 조선 쪽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의 모습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소 쪽은 상승세로 출발을 할 듯 보여서 오늘 투심을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적고요. 셀트리온이 보합인 가운데 코스닥 역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0.87, 파라다이스 1.15, 안랩이 0.85%입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도 역시 반반 정도 돼 보여서 오늘은 코스닥이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1939, 400
379로 오늘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딱 그래도 상승을 한 채 출발해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그나마.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LNS 파트너스의 하창본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출방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 팀장님께서 거래소 쪽 보십시오. 네, 시장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월달 모멘텀이 조금 작은 상황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한 7거래일 만에 음봉 마감하면서 193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시장은 변동성은 조금 작았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 출발하는 모습 좀 나오지 않나 보였고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1965포인트라는 포인트는 최근에 하반기의 어떤 그 상반기죠. 여름 이후에 바닥을 형성했던 1785포인트 대비해서 10%가 다 오른 지점이 1965포인트입니다. 일단은 그걸 가기 위해서 어제까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출발을 했습니다. 1942.61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0.5% 상승 출발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내일까지 또 국내 증시는 또 휴일이죠. 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무기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133만 2천원까지 호가 들어오면서 0.5%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0.2% 상승한 24만 6,500원 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0.13% 상승한 38만 4천원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31만원대 조금 안착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0.3% 상승한 31만 4천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이틀 정도는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0.6% 상승하면서 31만 6,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다시 한번 이제 10만원을 재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조금 반등 흐름이 좋게 이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0.9% 상승하면서 97,9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2,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한 3,8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2, 4분기 실적 조금 안 좋았고 또 3분기에 대해서도 조선주들이 조금 푸진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계속 25만원 정도에서 저항 라인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개발하기 한 3% 이상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800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23,000원 쪽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60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일단 22,500원 정도 안착이 가장 좀 급선무지 않나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그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 약간 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컸는데 한 2만 5천원 밑에서 조금은 자리 잡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한전 같은 경우는 지수에 약간 방어적 성격이 있는데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약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HN 좀 살펴보겠는데요. NHN이 사실 2, 4분기 실적 발표에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2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25만원까지 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업종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형주가 한 0.67%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순으로 0.48%, 0.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음식료업종이 조금 돋보이는데 0.86% 상승을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CJ 제일제당이나 대상에서 상승세가 조금 주목됐다 말씀드리겠고 섬유의료 업종 같은 경우도 0.62% 상승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섬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낙폭 과대해서 조금 올라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조금은 다시 한번 어제는 쉬었습니다만 오늘은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하락한 업종을 조금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른 그 여타 섹터보다는 조금 이렇다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레버리지 잠깐 살펴보면요. 코덱스 인버스죠. 인버스 같은 경우 0.67%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도 외국인은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사줬고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48억 정도의 매수가 조금 제한되고요. 기관이 다시 한번 12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 보험이라든지 주신 쪽은 좀 팔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국가 지자체 144억 정도의 매수가 조금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이틀 연속 좀 매도세가 나왔었죠. 장 초반입니다만은 개인 쪽에서 한 397계약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다시 46계약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한 430계약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시세가 다시 한번 1.58 정상적인 콘텐츠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차익 잔고가 9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쪽에서 39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조금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장 초반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보다 긍정적인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수의 어떤 연속성보다도 일단은 종합주가지 자체가 조금 장을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약간 강보합세 장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홍희진 팀장께서 코스닥 조 살펴드리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죠. 어제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냐는 불만이 좀 섞인 지금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가 그런 종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일단 시장보다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중소형 쪽이다라고 중소형주 쪽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큰 폭의 지금 상승이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가 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9% 이상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 수혜주,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 카지노 관련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뭐 서울반도체나 지금 다음이나 CJ 오쇼핑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뭐 SN 같은 경우는 일단 강보합세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어제나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였던 인터플렉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일단은 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시면 61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61선을 지지를 하면서 일단은 양호하게 좀 지지선을 구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카지노 업종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랜드라든지 AVCNC 그다음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주도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일단 좀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IT 관련 부품주들 어제 같은 경우는 자화전자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인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의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기기 관련 업종들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나 슈비츠, 그다음에 인피니스 헬스케어나 뭐 뷰옥스나 인포피아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미셀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고 의료기기 업체도 좀 같이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관심 있게 좀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도 일단 20만 원은 상당히 좀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웅진에너지나 S에너지, 특히 이제 S에너지 같은 경우는 10,000원 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9,500원 선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지켜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업체들도 일단은 관심 있게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코스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마보다는 실적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한 10억 정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방향성과 상당히 좀 일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1억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수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 이유 자체는 최근에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매도가 크게 나온 만큼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보다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조금의 매수만 좀 들어와도 큰 폭의 반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도가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 자체를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쪽에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의 흐름과 전망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90전 상승한 1,132원에 거래 출발한 이후에 소폭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중국의 경제지표 둔화에 이어서 어제도 일본의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계속해서 글로벌리 경기 둔화 이슈가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뉴욕 증시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등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측면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는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소식에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오늘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나 재료 자체가 시장 심리에는 좀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재료들로 인해서 일단 1120원대 후반의 지지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의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 유입이 계속해서 좀 이런 모습들을 좀 희석시키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쇼플레이에 가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한 하락보다는 1120원대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인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1130원 그리고 1128원 정도까지의 좀 낙폭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쪽은 어떨까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티 카락한 106.08에 국채 선물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채권 시장에 상당한 우호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기간 조정 국면에 돌입한 만큼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재료로 크게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 자체는 아무래도 장기물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커브 자체는 좀 플래트닝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매 패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5일 2평이 21 2평을 하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외국인의 기술적인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주의하시면서 함께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어제 엿새 만에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떤 시장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북한 경제개혁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가격 변수와 경제 지표에 대한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유동성 장세 이후의 코스피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KTB투자증권은 이벤트 부재한 가운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전자산 선호도가 극단적인 것이 사실인데요. 추세적인 흐름을 제거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0년대 이후 5번밖에 경험하지 못한 저평가 영역이며 추가적인 약재가 없다면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고평가 해소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과거 현재와 같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극단적인 영역에 진입했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향후 안전자산 선호를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김정은의 개방적인 행보와 관련해 대북 경협주에 대한 영향을 줄지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6.28 방침을 살펴보면 선군 정치를 대신할 대안 마련과 민생 안전 그리고 체제 안정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가 개선의 전제 조건인 한국 대선 종료,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대북 경협주의 북한 개혁 개방에 대한 반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기술적, 수급적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으로 주요국 경제지표에 따라 밀고 당기는 장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시점인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증시 전략으로는 실질적으로 최근까지 반등을 주도해왔던 주도군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고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올해 1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집중되며 코스피는 2057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2월 9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멈추면서 유동성 장세도 종료됐는데요.
이후 코스피 거래 대금이 감소하며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8월 유동성 장세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매에 달렸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주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간의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 쉬어가고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6거래일 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하락 반전해서 반등세가 좀 주춤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동반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근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그 선물 쪽에서 크게 매수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플러스 1%, 1950선까지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코스피가 반발 매수성으로 좀 매수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에 아직까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나 아니면 바이오 업종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나 바이오 업종이 지금 지수가 상승하니까 약간 경기 방어주 한쪽은 약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밑에서 잡는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지수가 아침에 상승했을 때 다른 업종들을 쫓아가는 것보다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졌을 때 좀 밑에서 잡아서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수는 봤을 때도 1980선까지는 아직까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밑에 위에 저항선보다는 지지선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지지선 설정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로 봤을 때도 밑에보다 그 지지선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항선 포인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을 봤을 때 그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십시오. 예, 오늘 증시가 어제 하락을 하루 한 이후에 바로 반전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쉽게 조정을 안 받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지는 형태로 간다면 당분간은 증시 자체는 강세 유지를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이평선 저항 라인을 단숨에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피로 누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신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구간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반전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특별한 매도 대응이 안 나올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때문에 주가가 반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매수 자체가 업종 간의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수 자체를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종목군들, 움직임이 적었던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를 공략한다면은 이제 레버러지 같은 경우에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이런 ETF 상품을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업종 간의 공략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역시 지금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고 또 시장에 관심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이런 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업황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자체도 지금은 시장이 강하지만은 선별적인 공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던가요?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장 시장에 지금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그 포트폴리오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종목들이 내린다든지 오른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시장이 내린다면은 우선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또 거기서 낙폭이 큰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최근의 시장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종목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옆으로 기어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주가의 변동도 없는 상태라서 뭐 기준점이 될 만한 어떤 양봉이라든지 음봉 같은 게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지금 특별한 추가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하고 개별주를 골고루 편입을 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대로 짧게라도 매도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정치 관련 테마라든지 아니면 신규 쪽으로 상승이 나오는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노려볼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대응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실시간 업종과 종목의 흐름을 진단해 봅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핍니다. 네, 지수는 뭐 꾸역꾸역 올라와서 한 1954선을 터치하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니까 오늘은 운수, 창고, 건설, 정권, 통신업종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IT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133만 원 벽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한 135만 원 라인 정도에서 조금 쉬지 않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삼성전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차 군단일 할 수 있는 대형주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쉬다 보니까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뭐 시장 대비해서는 탄력성이 좀 약하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26,200원 호가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25,000원 벽이 상당히 좀 어려운 라인이었습니다만은 25,000원 뚫고 나서 어저께로 좀 쉬었는데 지금은 반등세가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목표가를 정하고 어떤 뭐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추세를 조금 즐기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자는 강보합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동차는 최근에 참 보면 좋긴 좋은데 제가 짧은 기억으로 한 3, 4개월만 넣고 보면 참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건 이제 주가가 그 탄력성을 말하는 건데, 현대차는 다시 한번 또 25만 원이라는 어떤 가격 저항에 조금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0.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78,400원 정도에서 또 멈춰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현대차는 한 23만 원 이하, 그리고 기아차는 한 73,000원, 74,000원 밑에서는 한번 사볼 만하지 않나 보겠고요.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는 기관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모비스가 워낙 그 상반기에 28만 원 벽을 상당히 뚫기 어렸었는데 역시나 28만 원 돌파 위에 기관들은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줄이면서 현대모비스에는 베팅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제적으로 0.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16만 원 정도에서 약간 최근에 그 기관들은 좋아하는데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현대위아를 뭐 최근 5월 이후 보니까 한 고점 17만 5천 원에서 저점 16만 원 중심선에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좋게 보면은 시장이 매집한다 그런 느낌도 좀 받고요. 좀 안 좋게 표현하게 되면은 약간은 탄력성이 둔화됐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도 오늘로부터 이제 직장 그 폐쇄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완성차,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부품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파업이라 그래야 되죠. 파업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가 오늘 8월 14일 기점을 해가지고 직장 폐쇄를 해지했는데 그런 흐름 때문에 아침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보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라공주 잠깐만 다시 읊어드리면 한라공주가 사실 이제 6월 이후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지난
7월 한 중순 정도 될 것 같네요. 8월 중순이네요. 8월 7일 정도에 비슷해온. 그러니까 한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그 지분 자체를 만두의 우선 선택권을 주면서 사실 이제 공개 매각이 무산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3,000원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약간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 7월 중순 정도 나왔을 때는 바로 회복을 했었고요. 지금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지분에 대해서 만도의 우선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뭐 28,000 이상이 나왔던 한라공주의 공개 매수 가격은 거의 무산됐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는 약간 개인 투자가만 조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바로 급락은 안 하겠습니다만 급등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전략. 오히려 한라공주는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으로 잠깐 들어가면 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이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 3% 이상의 갭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하락폭을 조금 2%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조선업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탑을 삼성중공업으로 잡고 대우조선해양 정도만 건드리라는 말씀을 드리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간은 실적적인 부분에도 타 조선사에 비했고 조금 약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약세인데 투자 의견 잠깐 말씀드리면 실적이 약하다는 거 이미 반영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정도 만약에 최근 25만 원 이상에서 매수한 분이 있다면 굳이 오늘 가격에 던지실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판단할 때 오히려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사실 조선업황을 뭐 30만 원 주고 현대중공업 배팅을 못하겠습니다만 25만 원 밑에서는 최소한 일단 좀 매수할 자리가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조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정유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밤샘 국제유가는 조금 내렸습니다만 최근에 정유업종,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1.5% 상승하면서 16만 원 정도 효과 들어오고 있고요. S오일 같은 경우도 다시 10만 원대 확실히 돌파 이후에 오늘도 조금 강세 흐름을 이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다음에 살펴볼 특징주 하나가 해운업종 중에서 현대상선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5% 이상 급등했다가 지금 3% 정도에 좀 그쳤는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대표적인 해운업종이죠. 2분기 실적이 한 1246억 정도 영업적자가 발표가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3분기부터는 해상운임 반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현대상선에 단기적 매기세가 들어오는데 현대상선 차트 잠깐 보면 참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대상선 일봉 장기 2009년 이후 가격을 좀 보고 계신데요. 지금 가격대로 했을 때는 솔직히 한번 사볼 만한 자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바로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온다 그래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란 매력과 주가가 많이 빠졌다에 대한 매기세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같은 장세 낙폭 과대주로 조금 매기세가 몰리지 않나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은 홍의진 팀장께서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지금도 초반 구간이죠. 근데 이제 기관의 매수가 줄어들면서 매도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혼자 끌어가는 시장은 지금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시장을 먼저 보시고 업종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보신다면은 고점, 그러니까 윗꼬리가 상당히 좀 달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시장이 오른다고 뭐 추격 매수에 대한 전략보다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지수에 대한 지금 저가,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좀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다음 고려아연이나 그다음 현대아이스코, 그다음 풍산 같은 종목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나 현대제철, 특히 동국제약 같은 경우가 저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금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원 했던 주가가 16,000원까지 이제 훌쩍 좀 뛰어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수겠죠. 지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지금 그동안 사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좀 사야 되나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신다면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기관의 매도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보다는 좀 매도로 쌓아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좀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상태가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수 상태로 봤을 때 192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와줄 때는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중요한 건 종목보다는 시장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에 뭐 좋다라고 언급드렸던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차적인 저항대,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심리적인 저항대겠죠. 65,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기계 관련주는 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좀 시장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쉬어가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보류하시면서 일단은 저점에 대한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가면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5,000원까지는 설정해 드린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했고 상승 모멘텀 자체가 있죠. 그러니까 수주라는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심 있게 좀 보시되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금융위 쪽에서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PF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 하면서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제 와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에 의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일단은 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가장 탄력이 좋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0원 했던 주가가 어느덧 10,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 이상 주가가 좀 급반등이 나왔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업종에서 지금 특징 종목을 제가 추려드렸을 때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물산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여전히 갈 때는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은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대한 탄력이 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갖자. 근데 이제 현재로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아직까지 아니지만은 여기서 지금 매수 관점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있긴 하지만은 시장이 꺾인다면 같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후장, 그러니까 지금 오전장도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고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도가 시장에서 더 출회가 된다면은 그때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지 지금 굳이 오를 때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도가 점증한다면은 그때 기관의 물량을 받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 근데 이제 조건 자체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해야만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거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신한주주, KB금융, 뭐 하나라든지 그다음 우리금융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조금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오르긴 하지만은요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업종을 살 바에는 제가 강조드리는 업종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증권을 말씀드렸는데 그들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 업종 대비 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가계 부채가 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 시디금리 그 담합 발표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 2,0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2,000포인트가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수급 자체가 여전히 좀 긍정적이죠.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대우, 우리투자나 지금 보시면은 키움이나 미래에셋,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초 지금 보시면은 고점 라인이죠. 14,000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 언저리 갔을 때 주가가 14,000원 정도, 특히 이제 대우증권은 좀 도달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2,0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급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와 있었죠. 지금 증권업종, 증권사 3사 중에 한 군데는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2분기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오히려 시장이 급반등이 나온다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도 큽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대우증권이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종목들, 삼성, 대우, 우리투자, 그다음 미래에셋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수에 대한 상승을 좀 베팅하시는 분들은 대우증권주를 좀 반드시 좀 편입을 하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밀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좀 박스권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요 중반 라인,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61선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지만은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칭 삼각형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나. 그래서 일단 다음 달 지금 금토니가 진행이 돼봐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아마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업종 역시 자체는 8월 말 정도라든지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22만 원 초반,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2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매수 타이밍으로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에 강하신 분들이 보험업종은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보험업종은 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확실성 역시 하나 남아있죠.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악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을 최대한 좀 늦춰보시되 매집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이 붙고 있는데 생보사대 같은 경우도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도 탄력이 좀 좋아지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삼성생명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하찬봉 팀장께서는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핍니다. 네, 통신업종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14만 9,500원까지 흘러가는 모습이고 0.34% 상승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방어적 성격감과 배당주 매력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림만 그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 탄력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 일단 15만 원이라는 우리가 적정 그 RP라 그래야 되겠죠. 라운드 프라이스에 좀 봉착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오른 게 5일 연속 양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늘 같은 비슷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 이렇게 바닥을 형성 올라올 때는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항상 홀딩 전략 유효하고요. 지금이라도 약간 배당 투자라든지 방어주 성격에서 통신주를 포트에 좀 편입시켜야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5일 연속 이상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음봉이 나오는 한 14만 5천 원 전후까지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고요. KT가 조금 주목됩니다. 2.2% 상승하면서 34,100원까지 올라옵니다. 상당히 조금 전에 살펴봤던 SK텔레콤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KT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직 개편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업부를 분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이제 KT가 KTF하고 합병을 하고 3년 만에 조직 개편했습니다. 유무선 사업부를 통합을 하고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위성 부문 그리고 부동산 부문을 나눈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사실 간단해요. 기업이 기업 분할하는 첫 번째 목적은 파티션별로 나눠가지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면서 각 부문별, 사업 부문별 경영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기업 분할의 어떤 조직 개편의 명령이다 말씀드리겠고,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KT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주면서 같은 통신주 내에서 조금 추가적인 반등세에 조금 매기세에 몰리지 않나 보겠습니다. LG U+도 사실
7,000원까지 올라갈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어느새 7,200원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종합주가죠. 지금 아침보다 조금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통신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어세 포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종 잠깐 살펴보면요. 유통업종이 최근에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백화점이나 패션주들이 그나마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31만 2천원 정도 올라오면서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롯데쇼핑이 30만 원을 소리 소문 없이 돌파했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닥은 좀 형성했지 않나 그런 시각이 조금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2, 4분기 실적 아직까지도 좀 이랬다 할 건 없습니다만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과 같은 큰 백화점 유통주들이 확실하게 6, 7월 달에 소외받은 이후에 바닥권 형성했다는 공감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 롱텀 투자가 내수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한번 핸들링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유통업종 아이마켓 코리아죠. 아이마켓 코리아는 원래 삼성에 있다가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 띠내라 그래가지고 인터파크의 품으로 들어갔죠. 대표적인 구매 대행업자입니다. 근데 아이마켓 코리아가 상당히 최근에 뭐 19,000원 밑에 정도 있다가 급등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 되는데 일부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한 4거래일 전에 급등한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조정이 좀 견고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나 보이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 투자 핸들링 하는 관점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연초에 계속적으로 2만 원 밑에 있다가 이제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 탄력은 조금 길게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관점에서 포트에 편입시키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일단 양봉보다는 있는 거는 음봉에 사셔야 됩니다. 좀 기다려 보셨다가 투자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죠. 음식료는 최근에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빈거래가 오히려 이제는 다시 한번 92,000원까지 올라오네요. 제가 뭐 사실 주식 가지고 갬블은 잘 안 하는데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로 갬블을 합니다. 빈거래 10만원, 뭐 오리온 100만원이 아마 삼성전자 150만원보다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빈거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투자 의견 드리면 메로나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항상 빈거래라는 기업을 국내 메로나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투게더 뭐 붕어 싸만고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붕어 싸만고는 오리온이네요. 좀 글로벌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거래는 실제적으로 남미라든지 저쪽으로 많은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브라질 같은 데서 빈거래는 메로나 하나에 개당 2,000원에 팔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상승이 조금 두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점 어저께 그 라면 가격을 올렸었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곡물가 인상 때문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똑같이 이것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좀 나왔지 않나 보기 때문에 음식료 뭐 오리온이라든지 빈거래를 조금 선두에 두시고 나머지 대상이라든지 CJ제일재단 같은 종목 바닥권 형성의 반등에 조금 무게를 두면서 뭐 저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은 홍희진 팀장이십니다. 자, 일단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패션 관련,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에 좀 관심이 가져보자. 지금 강한 테마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테마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패션 관련주 뭐 베이직하우스라든지 한섬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추경 매수 관점이나 뭐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르지 않았던 종목을 보시고 나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편향값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 싸움으로 했을 때 과연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좋을까라는 의문을 해보실 때는 제가 보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중소형주가 탄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다라는 결론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요 광학 필름 제조 업체겠죠.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지금 부품인데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뭐 상보, 그다음에 신화인터텍이라든지 LMS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지금으로서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미래나노텍, 상보, 신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시점에서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뭐 세방전지나 아트라스 BX 같은 축전지 업체겠죠. 축전지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매매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좀 느리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지만은 확실하게 올라주고 있는 게 세방전지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면서 고점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만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세방전지라든지 지금 축전지 업체라든지 광학필름에 대한 업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전체적인 전략을 또 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대한 진단부터 내려주십시오. 네, 오늘 장중 1950선 돌파 시도가 전개 중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시장의 탄력을 좀 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뭐 1950선, 그러니까 지난 5월 5월 급락이 나오기 직전 중요 지지선에서의 그 힘겨루 싸움이 좀 치열하게 전개 중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 8월 9일 장대 양봉 이후 3일 연속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외국인 매수세 중에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좀 물량 부담을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에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195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래 대금 자체도 전일 다시 한번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는 시장 에너지가 코스피 반등 탄력을 좀 뒷받침해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좀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뭐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0일선을 넘어서고 120일선을 넘어선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상승 목표치는 1970에서 80선까지도 1차 레벨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매물 부담, 물량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1910에서 1920포인트 정도까지 등락을 보이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등락을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할 때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업종을 가격 메리트나 그리고 기관의 수급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물량 소화 과정이 거친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경기 민감주, 대형주 중심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시장을 보면은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 물량 소화를 거치고 다시 레벨업하는 계단식 상승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을 한 축으로는 경기 민감 대형주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위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기관 수급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을 같이 해나가시는 전략이 지금 현재 시점에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창봉 팀장, 홍희진 팀장 두 분께서도 오늘 여러분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11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상담 신청 013-3366-0110, 전화 023153-1610으로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